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됐습니다.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16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지금 79세이기 때문에 만기 출소를 한다면 95세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도 내야 합니다. 합하면 187억 8천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의자를 만드는 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본 원심 판결, 그리고 비자금 35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변호사비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오던 이 전 대통령은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기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을 포함해서 약 4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로는 두부 버섯국과 꽁치 김치조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를 이제야 마무리 지었다면서 청와대에 걸려있는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바라보고 회한에 잠겼을까요? 문 대통령이 쓴 책 문재인의 운명, 이 책을 보면 이런 챕터에 소제목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정치 보복의 먹구름, 비극의 시작, 치욕의 날, 상주 문재인.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17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매우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MB가 노무현에게 정치 보복을 했다고 볼까요? 아니면 문재인이 MB에게 보복했다고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이 확정되어 지금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약간 작습니다. 2017년 10월 박 전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횡령 혐의를 확정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고 박연차 회장에게서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었을 뿐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해 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시시비비는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삼엄하게 다가올 역사의 심판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그는 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2명을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두었던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란 점에 아무 두려움이나 부담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한마디로 입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규정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입이 없는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어제 있었던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80만 명 중 21만 1,804명이 참여한 전 당원 투표에서 18만 3,509명의 찬성표를 받아 내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표율 26.4%, 찬성률 86.4%입니다.
여기서 권리당원이란 일반 당원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사람, 즉 돈을 내는 후원당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투표율 26.4%가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 규정에는 전 당원 투표의 유효 투표율을 전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당규에 어긋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단순 의견 수렴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관심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입장이 왜 없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집권당이 손바닥을 뒤집듯 당원 당규를 바꿔버린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5년 2월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치러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선출됐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해 5월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혁신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혁신위원장에는 안철수, 조국 등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에게 낙점됐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의로 혁신안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마련된 당원의 핵심 내용 중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때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표직까지 걸면서 보궐선거 무공천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장본인입니다. 자, 이번에 치러지게 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가 밝혀져서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당 당원이 규정한 중대한 잘못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민주당은 그 당원 조항을 50%를 바꾸거나 70%를 바꾸거나 하는 게 아니라 100%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는 당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마치 꿀먹은 곰처럼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대국민 약속을 민주당이 뒤집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표직까지 걸면서 만든 당원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엄정 수사하라며 임명장을 주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개혁을 맡기며 임명장을 준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며 막장 드라마처럼 충돌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30년 직이라는 문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정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서 선거 공작을 벌였고 대통령 측근을 포함해서 13명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이벤트가 벌어진 곳에 가서는 기업 회장을 끌어안기도 하고 발언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문 대통령을 입이 없는 대통령으로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